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짜장면 가격과 아파트 가격과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보고 있는 책인데요.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테크를 하다 보면요, 부동산 공부나 주식 공부나 모든 투자는 이 금리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완전히 이해하면은 재테크 공부는 거의 다 했다 생각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랑 내리고 있을 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이동하고 금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금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 1980년대에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가?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정도 했었다. 그럼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은 얼마인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5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말을 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짜장면 사둘 걸, 그때 짜장면 1,000그릇 사놨으면 나 부자가 됐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짜장면은 소비재인데 안타깝게도 소비재는 투자 대상은 안 된다. 다만 이렇게 계속 오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때 많이 사뒀으면 부자가 됐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다. 짜장면 가격은 왜 오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질문은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짜장면 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물가가 올라서, 재료값이 올라서. 짜장면 가격은 결국 그 물건의 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작년에는 1,000원 주고 샀다면 물 한 잔의 가치는 1,000원이다. 그런데 올해 물 한 잔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해보자.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2배로 오른 반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 된다. 작년에는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얻었는데 올해는 똑같은 물건을 2,000원을 줘야 얻을 수 있으니 내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이 짜장면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1970년대에 100원이었습니다. 80년대에 348원, 1990년도에 1073원, 2000년도에는 2533원, 2010년도에 3606원, 2020년도에 4771원 이렇게 쭉 계속 오릅니다. 짜장면 값이. 그래서 이 물가 변동을 보는데 가끔가다 짜장면 값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달리 말해보자. 작년에는 1,000원짜리로 같은 물건을 바꿔주었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로는 그 물건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의 파워, 즉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물건의 가격이 바로 물가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다. 금리가 바로 돈의 가치다. 물건의 가치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 즉 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도출된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명제이므로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길 바란다.
어떤 투자 결정을 하든 평생 이 명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기 때문에 고물가일 때는 고금리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럼 너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반대로 저물가일 때는 저금리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물가를 적정한 물가로 올려주기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미국도 물가 목표치가 2%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2% 이상 오르면은 2%로 맞추려고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2% 밑으로 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0.5다.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5%면은 금리를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2% 정도 되면은 이 물가도 올라갑니다. 이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물가가 2%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목표치가 2%면은 2%가 될 때 은행 금리는 2%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면은 좋겠죠. 앞서 짜장면으로 예를 들었지만 1980년대에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고 그동안 짜장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면 물가가 10배 올랐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짜장면의 가치도 달라졌을까? 짜장면의 양이 많아졌는가? 아니면 재료의 질이 특별히 올랐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가격은 올랐을까? 그것은 그 짜장면의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쉽게 말하면 1980년대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한 그릇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500원짜리 가지고 가도 짜장면을 내어주지 않는 경제가 된 것이다.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짜장면을 예로 들었지만 새우깡도 1980년대에 50원에서 지금은 1,500원 정도이니 30배 오른 것이다. 더 크게는 아파트도 1980년대에 1억 남짓 하던 것이 30배가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지,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금리를 먼저 전망해야 한다. 경제 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전망하는 건 참 쉽다. 왜냐하면 금리에는 시장 금리도 있지만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리는 누군가가 결정하는 금리이고 시중금리는 결정되는 금리이다. 여기서 정책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쉽다. 왜냐하면 정책금리는 앞으로 금리 정책을 이렇게 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알려주는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며 경제 전망을 하면 부동산 가격 전망이 틀리기가 더 어렵다.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변수가 금리이기 때문이다. 금리 외에 정책적인 변수 같은 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금리가 급락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 그러면 그 정책들이 가격을 급등시켰을까? 아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토록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가치가 폭등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금리와 자산가치는 역행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인지하고 금리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막 수십 번의 그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요. 금리는 코로나19로 제로 금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손해라 이거죠. 만약에 100원을 맡겼는데 물가가 2%예요. 근데 이 은행 이자는 0.5%예요. 그러면 1.5% 손해보는 겁니다. 1.5%내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대니까 금리와 자산 가격은 역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리가 최저금리니까 그 아파트, 주식 이런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죠. 저 원자재, 인건비, 저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게 다 오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습니다. 그 경제 성장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그 고용지수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막 마음대로 올려도 경제가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경기는 침체되고 자영업자 막 다 망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요. 경기는 침체인데 물건 값은 막 올라요. 그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사람은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물건 값은 계속 올라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물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 제1등 국가의 이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는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소비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올리면은 더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자들은 그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이런 거 받은 은행 이자가 계속 오르니까 이자 부담으로 월급 받아서 여기로 점점 더 많이 나가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은행 이자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경기가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올리잖아요. 그럼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자니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안 올리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근데 이 물가가 작년만 해도 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막 물가 1%대 이랬었는데 갑자기 물가가 폭등에다가 거기다가 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유가도 급등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급등락이 반복하는 시장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자 초보자들은 보면은 이 3,300 이런 데서 막 몰빵을 해버렸어요. 현금 하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오르면은 조금 더 팔고, 폭락을 하면은 그 돈으로 좀 싸게 사고, 또 폭등을 하면 일부 팔고,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 그냥 막 올라가니까 그냥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욕심을 부려야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나는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나는 탐욕을 느낀다. 그래야지 벌거든요. 이 사이클을 한번 잘못하잖아요. 사이클을 바로잡는데 3년이 걸립니다. 최하 3년. 왜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요 바닥에서 팔고 더 떨어질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버립니다. 그럼 여기 꼭대기에서 또 사게 되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팝니다. 팔았는데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2,000원이에요. 어떻게 사 이걸? 더 싸게 살라고 그러죠. 여기 어차피 떨어질 건데 기다리다 그러는데 계속 올라요. 그럼 또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판 사람은 현금이 만약에 100%예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 떨어지는데 계속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계속 100%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쌌으면 조금씩 사자 분할로. 그리고 사게 됩니다. 사게 되는데 100% 주식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샀는데 또 올라가면은 수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를 팝니다. 팔았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싸니까 또 조금씩 삽니다. 이 사이클이 잡히면은 잃을 수가 없어요. 돈을 내가 억지로 일하고 그러지 않은 이 사이클이 잘 탄 사람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데 3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짜장면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막 30배 이상 막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아파트는. 그래서 이 재테크를 하는 분들은 이 오늘 말씀드린 짜장면 값과 아파트 값, 그 다음에 금리,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금리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이 책처럼 이렇게 저같이 단순문식한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책은 이 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